메타의 2023년 3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CEO 마크 저크버거는 전 세계 39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메타의 앱 중 최소 하나를 매월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7가지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메타의 AI 전략을 큰 그림에서 설명했는데요. 인공지능은 2024년에도 계속 회사의 주요 투자 영역이 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엔지니어링 및 컴퓨팅 자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AI와 연관이 없는 프로젝트들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AI들의 적용이 메타의 서비스들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지만, 전 세계 수백만에서 수십억 명에 달하는 폭넓은 사용자들이 이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는 아직 수년간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그는 주요 서비스들을 하나씩 업데이트했는데요. 먼저 인스타그램 릴스와 관련해서 이 숏폼 비디오는 출시 이후에 인스타그램의 사용 시간을 40%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고, 예상보다 빨리 손익분기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릴스로 인한 광고량 감소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투자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회사가 앞으로 릴스의 순매출 기여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메타는 릴스에 계속 집중할 계획인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의 절반 이상은 이 영상들을 보는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AI 기반 서비스인데요. 생성형 AI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메타가 만든 라마2 AI 모델은 다운로드 수가 3천만 건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해서 페이스북 피드, 릴스 및 광고들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활용 덕분에 페이스북의 사용 시간이 올해 들어서만 7% 증가했고, 인스타그램도 6%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광고주들을 위한 인공지능 도구도 매우 성공적인데요. 예를 들어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은 연간 100억 달러 매출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광고주의 50% 이상이 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서 광고물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출시된 메타 AI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스마트 글래스 같은 기기에서도 질문에 답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며 사실적인 이미지를 실감나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메시징은 다양한 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메타의 비즈니스를 이끌 주요 축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메타의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와 기업 간 매일 6억 건 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클릭 투 메시지 같은 광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여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광고는 이미 연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 궤도에 올랐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왓츠앱 사용자의 60% 이상이 이미 비즈니스 계정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클릭 투 메시지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직접적인 쇼핑 광고 부분의 업데이트도 제공되는데요. 샵스 광고는 좋은 초기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샵스의 구축 및 광고 운영을 더욱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서드파티 서비스들과의 통합도 확장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메시징을 통한 커머스는 회사 직원들이 고객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은 국가들에서 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이 이런 고객과의 채팅, 소통을 자동으로 진행해준다면 선진국에서도 이런 메시징을 통한 커머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즈는 런칭된 지 3개월이 되었고 아직까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MAU가 약 1억 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메타는 앞으로 이 트레즈의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저커버그는 트레즈의 목표를 앨런 머스크의 X보다 더 긍정적인 톤, 분위기를 가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소통 앱으로 발전시키는 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장기 포커스 영역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3가지 업데이트가 제공됐는데요.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태 회사가 출시한 제품 중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퀘스트 3가 출시됐습니다. 값비싼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출시됐는데요. 그리고 이전 세대인 퀘스트 2보다 2배의 그래픽 성능, 향상된 디스플레이, 그리고 40% 더 얇아진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히 가상현실에만 몰입하는 기존 VR 형태와 달리 사용자가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외부 환경까지 볼 수 있는 AR 형태를 선택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AR을 더욱 극대화한 건 바로 레이벤 메타 스마트 안경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 안경은 기존 버전보다 카메라 품질, 오디오 선명도, 안경 스타일의 다양성, 그리고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등의 업그레이드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는 바로 이 스마트 안경에 메타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안경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안경에 탑재된 AI는 사용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장치로는 가장 이상적인 폼팩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사는 기존 메타버스 세계인 호라이즌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데요. 슈퍼 럼블과 시타델이 런칭되며 기존 가상세계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건 앞으로는 AR, VR 기기뿐만 아니라 일반 휴대폰, 태블릿, 그리고 PC에서도 이 호라이즌이라는 메타의 가상세계에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영진은 이와 관련해서 추가 테스팅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FO는 2024년 채용 계획을 공유했는데 내년에는 인공지능, 인프라, 리얼리티 랩스, 그리고 수익 창출 및 규제 준수 요구사항이라는 크게 4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채용 인원을 선택적으로 할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핵심 제품 런칭 및 인공지능 R&D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핵심 부분의 채용을 줄일 거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메타의 3분기 재무 성과를 보겠는데요. 먼저 몇 가지 경영 지표들로 시작해보면 일간 사용자 수 DAP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31억 4천만 명을 기록했으며 MAP는 39억 6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한 명당의 매출인 ARPU는 1년 전에 7.53달러에서 16%나 증가한 8.71달러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탄탄한 영업 성장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 손익을 보면 먼저 총 매출은 3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경영진은 이 매출을 사업부별 그리고 지역별로 디테일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패밀리 오브 앱스 매출은 총 3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을 더 나눠서 보면 광고 매출이 336억 달러로 역시나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기타 매출이 2억 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 급증했습니다. 반면 가상현실 사업인 리얼리티 랩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네요. 미국과 캐나다 매출은 1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유럽 매출은 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크게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네요. 메타의 연구개발 비용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92억 달러를 기록했고 3분기의 영업이익은 1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전분기 대비로는 46% 증가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작년에 급락했던 이익이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죠. 이런 회복의 주요 동력은 패밀리 오브 앱스의 영업이익 1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한 건데요. 하지만 이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리얼리티 랩스는 3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이 2% 증가한 겁니다. 캐펙스는 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크게 감소했는데요. 참고로 이런 유형자산 투자 감소는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인프라를 위해서 빠르게 투자를 늘리는 것과는 반대 추세인데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Q&A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영업 순현금 흐름은 204억 달러로 전년도의 97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이번 분기 자사주 매입은 37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4%나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3분기 말 현금 잔고는 380억 달러로 지난해 150억 달러에서 2배 이상 늘어났네요. 이번에는 Q&A 섹션에서 가장 유익했던 내용 6가지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챗봇과 메타 AI 비서와 같은 생성형 AI의 수익화 관련 질문에 대해서 CEO 저커버그는 이 생성형 AI 기반 도구들이 기본적인 개인 비서 역할에서부터 창의적인 작업 및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더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수록 자연스럽게 수익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죠. 아직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예를 들어 그는 AI 메시징의 잠재력이 매우 큰데 특히 인건비가 높은 국가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과의 1대1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인건비 절약과 기존보다 더 좋은 고객 소통이라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 효과의 일부는 메타 같은 AI 회사의 수익원이 되는 것이죠. 광고에서 사용되는 생성형 AI 툴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 경영진은 AI 샌드박스에서 인공지능 툴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 기능들이 점차 안정화되면 광고주들이 현재 사용 중인 Ads Manager 및 어드밴티지 플러스 솔루션에 통합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관련 AI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광고를 보는 대중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의 광고 텍스트들을 자동 생성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 기기에 맞게 광고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품 이미지에 맞게 여러 배경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커버그는 메타가 인공지능 모델을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건 과거 메타 분석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메타의 인공지능 전략이 다른 빅테크와 차별화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커버그는 이 오픈소스 전략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메타의 AI 모델 라마2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회사가 AI 업계의 표준을 만들면서 관련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 전략은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과 이 기능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결과 메타에서 일할 탁월한 인재를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메타에서 AI 관련 일을 하는 건 곧 업계 표준에 따라 일하면서 전 세계 수십억 명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현재 메타가 적용 중인 새로운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이와 관련해서 경영진은 아직 구현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그리고 유연성 증가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구조가 적용되면 CPU와 GPU의 확장을 계획하는 데도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새로운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건 최근 메타의 캐펙스가 낮아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에 대한 계속되는 투자가 기존 SNS 앱 비즈니스들과 어떻게 긍정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우선 경영진은 대부분 메타버스 관련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제품 원가와 같은 직접 비용이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메타버스의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스는 온라인 세계 내에서의 증가하는 상호작용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바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들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했는데요. 한 사람당 하나의 아바타를 가지고 인스타, 페이스북, 그리고 호라이존 메타버스까지 넘나들며 온라인 플랫폼들을 접속하는 시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최근 출시된 레이반 스마트폰 안경과 같은 하드웨어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면서 SNS 앱들의 새로운 컨텐츠를 강화하는 간접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SNS 앱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구동되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스마트 안경에 탑재된 메타 AI 서비스도 이러한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Q&A 마지막에선 몇 가지 위험 요소도 언급되었는데요. 먼저 현재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서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메타의 광고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중동 분쟁으로 실제로 해당 지역의 광고 지출이 감소했고, 이는 4분기 매출 전망에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차세대 VR, AR 제품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직원 수 증가 및 인건비 증가를 근거로 2024년에는 메타버스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스의 영업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퀘스트 3나 스마트 안경과 같은 신제품들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 메타버스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그 손실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뉴스런 부분에서도 주주들이 염두해야 될 두 가지 리스크가 추가로 나왔는데, 먼저 미국의 수십 개 주에서 메타버스 앱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도에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인 프란세스 하우겐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SNS 관련 내부 문서를 폭로한 데서 파생된 결과입니다. 또한 최근에 메타가 런칭한 Threads라는 앱의 상표권 관련 이슈도 있는데요. 미국의 Threads 소프트웨어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2012년부터 이 상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메타는 이 상표권을 구매하려고 4번이나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회사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30일 내에 서비스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가 유럽에서 광고 없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구독제를 준비 중인데요. 유럽, 특히 EU 및 스위스에서 새로운 구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내면 광고를 보지 않고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얻게 되는데요. 이게 새로운 매출처가 될지 아니면 광고 매출의 축소만 가져올지 몇 달 후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메타의 3분기 분석을 마치겠고, 그 다음 아마존, 인텔 등의 최신 빅테크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